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제집을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아플싸하고 후회하면서 이제 선행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은 대부분 한 번씩 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빠른 학생들은 2학년, 3학년, 또 고등학교 과정까지 대부분 많이 하고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슬슬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기 전에 그동안 해왔던 그런 선행들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 번 이상은 학습한 경우에 1월 한 달 동안 수학 문제집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한 권을 끝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교재는 유형 체크 N제로 해서 수학 1학년 1학기 문제집으로 한번 제가 계획을 짜봤습니다. 이유는 수학 N제를 택한 이유는요. 우리 집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를 제가 가르치려고요. 서점에서 가봤는데 저희 아이 수준에 맞아서 제가 샀던 거고요. 천재교육 출판사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1월 2일 토요일부터 1월 29일 금요일까지 28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계획표를 만들었고요. 대략 1,40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본 개념에 대한 30문제 정도가 개선 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필수 유형 문제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 분량이 많은 단원은 별도의 색으로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꼭 그날 다 못 끝낼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틀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28일에다가 30일과 31일, 그렇죠. 1월 30일과 31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보충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루씩 여러분의 계획표를 조금씩 밀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1학년 과정은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로 해가지고 1학년 1학기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정수와 유리수, 또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1차 방정식, 좌표평면과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여기까지 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예전에 자유학년제가 없을 때 그때 중간고사를 여기까지 대부분 많이 봤어요. 그리고 1차 방정식과 좌표평면과 그래프까지 해서 기말고사를 대부분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큰 학습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좀 진도를 좀 빨리 뺄 수 있게 그리고 좀 알차게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짜봤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네, 제가 선택한 문제집을 잠깐 보시면은요, 사진을 찍어봤어요. 요형 체크 N제 표지이고요. 첫 번째에서 개념들이 나와 있죠.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 개념들을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 번 정도는 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인수분해에서 소수가 무엇인지 또 소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짠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인수분해가 뭐지? 라고 본인이 제목을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옆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개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소인수분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문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쪽에 보시면 필수 유형 익히기,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와 있는 소인수분해에 관련된 문제들 있죠. 거기 이렇게 해서 유형 익히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30문제에서 40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게 하루 동안 끝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쌍둥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집의 제일 뒤쪽에 쌍둥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필수 유형을 익히고 나서 그것과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날 해서
쌍둥이 문제까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도를 짜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단원, 중단원 마무리처럼, 중단원 평가처럼 해서 쌍둥이 테스트처럼 나와 있는 부분을 풀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갈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 쌍둥이 테스트까지 끝난 다음에 중단원 유형 다지기로 갈 겁니다. 중단원 유형 다지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중단원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단원 평가를 하고 나면은 내가 이 단원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이제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 교과서 뒤쪽에 나와 있는 창의 유형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좀 더 어려운 스텝 3 단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한 단원이 탁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번 공부를 쭉 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들도 공부를 할 때 한 번 보고 모르겠으면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정말 알차게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분량을 나눠봤으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네, 이제 1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28일로 제가 잡고 수학 선행 한 권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량을 잡아봤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월 2일부터 1월 29일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어떤 거냐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잠깐만 살펴보시면 여기죠. 1월 7일 그리고 1월 9일 그리고 1월 20일, 21일, 25일은 여러분이 약간 긴장을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예요. 제가 좀 빠른 사람들은 2시간 정도 그리고 좀 느린 사람들은 3시간 정도의 공부 내용일 거예요. 정말 빠른 사람들은 아니면 1시간 반, 정말 느리면 3시간. 그래서 저는 2시간에서 3시간 공부 분량으로 잡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놨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활용 부분이나 방정식의 활용 또 소인수 분해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활용 이런 부분이 약하다라는 친구들은 붉은 부분에서 아마도 힘들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있겠네요. 이쪽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나한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첫 번째는 다른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시고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빨간 부분에 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벌어 놓는 게 좋다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이 부분도 다른 부분도 시간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한글 파일을 다른 부분에다가 저 유튜브 채널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거기에서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계획을 약간 수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량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생님은 여러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이 정도 끝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만들었으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면 약간은 줄이거나 약간은 변경을 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빨간색 부분을 잠깐 보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늘리고 싶어 아니면 내가 그날은 공부량을 늘려서 그날은 꼭 끝낼 거야 라고 해서 진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1월 2일 날 소인수분해가 나와 있어요. 소인수분해에서 기본 문제가 나와 있죠. 이 기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소인수분해를 하시오 라고 하는 계산 문제들 그리고 스텝 1에 29번부터 66번까지 이거는 38문제잖아요. 이거는 소인수분해 관련된 어떤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내가 약한 데가 어디인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시고 오답 정리를 문제집에 해주시면 돼요. 문제집에 한 다음에 내가 약한 데를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쭈루루 보기만 하면 돼요. 틀린 부분들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하루 분량이 끝나요. 다시 이틀째 1월 3일 날 보시면은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문제
기본 문제 67번부터 90번까지 이것도 몇 문제일까요? 그렇죠. 24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고 91번부터 128번까지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렇죠. 한 39문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유형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채점 후에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해주시고요. 1월 4일 날 활용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활용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날 조금 빨리 끝난 날 여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스텝 1까지 하시고 다시 오답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월 5일 날 보시면은요, 쌍둥이 문제가 38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소인수분해,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에 관련된 아까 유형 문제 있죠. 유형 문제, 스텝 1 문제들과 똑같은 유형 문제들을 쌍둥이 문제들이 제일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채점한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똑같은 쌍둥이 유형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중단호 문제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들을 24문제를 풀어주시고 다시 오답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62문제 정도 되거든요. 62문제를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다시 1월 6일 날 수요일 날 개념 정리를 하고 다시 중단호 평가를 하시고 오답 정리. 창의 융합 문제가 3문제 정도 돼요. 그리고 스텝 3가 가장 어려운 문제, 만점에 도전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7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1월 6일 날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좀 가장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 만점에 도전하는 문제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는 약간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5일 동안 한 단원을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걸 볼게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 쪽이에요. 마지막에 1월 24일 날 순서쌍과 좌표와 그래프, 1월 25일 날 정비례와 반비례, 26일 날 쌍둥이 문제, 27일 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28일과 29일 날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거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8일 날 중간고사를 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범위를 알려드렸잖아요. 문자와 시계계산까지 해서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 전까지죠. 그러니까 거기를 쭉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20문제 중간고사를 보고 채점한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시고 다시 또 한 번 20문제를 보시고 오답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40문제가 되는 거죠. 오답 정리까지 해서 40문제를 푸시면 내가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해서 어디가 약한지를 알게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일 날도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고 나면 1월 29일까지 공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1월 9일까지 하면 28일 기간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학기 동안에 공부를 다 했구나 그런 안도감도 들고 그 다음에 뭔가 정리했다라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불안감이 훨씬 더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일 동안에 공부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이미 선행을 한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집을 한 권 사서 한번 계획을 짜서 공부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문제집 한 권 사서 계획을 짜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